안녕하십니까. 운둔자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안락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많은 질의를 받았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안락사에 대해서 제 기준은 다른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락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다 또는 좀 안락하다,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품위 있게 고통 없이 죽는 죽음을 저는 안락사라고 인지하고 있고요. 또 뭐 존엄사, 또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나누던데 저한테는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있는 또 사전연명 이제 치료 중단 의향서인가요? 그거였던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제가 부합하지가 않아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불치병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에도 호전 효과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임종 직전에 되는데 저는 임종 직전에 포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아픈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연명에 관련 법률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랑은 전혀 저하고는 맞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이 질병을 얼마나 알아왔고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이미 그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제 스토리를 아시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그냥 이 사람은 충분히 to die with dignity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그분들을 너무 존중하고, 또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또 케어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영어를 공부하더라도 초급에서 중급까지 요 사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 고급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 잘 알아 먹어주시고,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면 제가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도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시고 케어도 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어떠한 사업들 자체가 그거예요. 철학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선택을 해서 운명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뭐 또는 10번에서 20번, 많게는 50번까지도 시도를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고 고독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단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들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항상 그런 예방 훈련이라든지 또 삶을 어떻게 폼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거, 또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오직 이런 것만, 예, 뭐 제가 안락사에 대해서만 꼭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The End of Life Care라고 봐야 되겠죠. 삶의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품이 있고 어떻게 좀 깔끔하게 죽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게 제 큰 가치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말씀도 참 많이 해주시던데, 저도 개톨릭 신자긴 하지만 사실 조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천국을 가든 지옥에 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승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가르침처럼 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뿐이고,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내일은 내일 하루라도 한 개의 죄를 적게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365일 살아가자. 아니면 또 10억 개의 죄가 있다면 내일은 하루 적게 지을 수도 노력해보자.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오른손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 좋아하고 또 거기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의 품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지지해 주시고 많은 또 제 삶의 가르침과 깨달음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증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때 그리고 기절했을 때 빼놓고는 사실 통증 자체를 매일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사람 만나고 이런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전 솔직히 부럽거든요. 뭐 이렇게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뭐 또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뭐 어디 가서 같이 즐겁게 무엇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 좀 부러우면서도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그래서 동네에서 파는 뭐 엄청 할인하는 뭐 요구르트나 아니면 과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공산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통기한 보통 얼마 안 남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또 크게 행사할 때 보면 엄청 싸게 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재미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공부를 하고 좀 더 과학에 더 집중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로 해서 혹시 좀 치료나 혹시 이거를 좀 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적이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의학적 접근은 이미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관련되신 분들이 다 저에게 필요한 최적화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제 스스로 제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인데 지금 이제 2013년도 5월 31일 7시 42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제 자전거 핸들바가 부러지면서 다쳤거든요. 거의 이제 10여 년이 다 돼 가잖아요. 내년이면 거의 10년째가 되겠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되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의식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뭐 삶의 희망 자체가 없다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핸디캡이기 때문에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괴로워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거나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 약을 먹었을 때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대신 부작용이 엄청 심하죠. 뭐 제가 지금 얼굴만 남아서 그런데 사실 몸 쪽에는 되게 발진도 심하고요. 뭐 대소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장애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목도 많이 마르고 정신몽롱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조금 괴롭죠. 실질적으로 제가 먹는 약들도 하루에 한 거의 20여알이 조금 안 되게 먹으니까 그 외에도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저한테는 고통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되면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참 좋겠는데 전 내일 돼도 더 불행할 것 같고 그 다음날 되면 더 불행할 것 같고 1년 지나면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수년 동안 계속 지내오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아시다시피 치료를 뭐 이것저것 시도 참 많이 해봤죠. 많은 조언도 받아봤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참 감사하고 참 좋은 것도 많더라고 세상에는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기초 정형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최고 좋은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운동이에요. 운동만큼 좋은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계속 규칙적으로 약을 먹고 규칙적으로 계속 삶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잡아나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롭죠. 제가 사람 만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고 얘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나이대 되면은 꼭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결혼했냐, 뭐 애는 있냐, 또는 뭐 사람들하고 누구 만나고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것들 좀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들 어떻게 되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 제가 저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뭐 제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너무 괴롭고요. 저는 제가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싶지 또 제가 질문하는 거는 또 다 답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솔직히 많이 없기도 하고요. 설사 있었었는데도 웬만하면 손절하려고 노력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렇게 마음이 냉정함이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이성적 판단도 되게 못할 거라고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서 그런 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보니까 계속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분명히 좋은 의학적인 기술이 나올 거야 라고 과거에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하는데 이 생각도 하는 거 나와본들 또 치료해본들 뭐가 좋아질까? 제 인생이 과연 달라질까? 그냥 이 생각은 들 때가 참 많죠. 그래도 뭐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또 조그만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 쫓아서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너무 통증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서 이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전에 케타민 치료 받을 때는 한번 케타민 주입을 받고 나서 한 3일 정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연거푸 일정 주기로 계속 시술을 받으니까 주입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틀이 되고 하루가 되더라고요. 또 붙이는 만성 진통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먹는 약만큼 불편하진 않다고 해서 먹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사실 약을요. 그래서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던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붙이는 것도 해봤는데 3일밖에 안 가고 뭐 3일밖에 안 간다고 얘기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이틀밖에 안 가고 이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먹는 약을 최대한 최적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있고요. 지금부터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우분들하고 또는 제하고 같은 또 환경에 처지에 있거나 또 저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순간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 힘이 되고자 제가 계속 촬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또는 공감이 되고 같이 살아간다는 삶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에 제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제가 잘 맞는 컨셉으로 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나름대로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부담이 커요.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참 많으니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죽음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안락사를 선택할 것 같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제 기준을 이렇게 정의한 내려봤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께서 이거 말고 좀 더 큰 깨달음이나 큰 가치관이나 또는 상충되지만 또는 저한테 꼭 알려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많이 알려주시고 제가 더 노력해서 지도 판단해 주신 거에 따라서 좀 더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영상
올릴 기회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